안녕하십니까, 통연입니다. 오늘은 오화가 해수를 만났을 때 운명적 특징과 기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실전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화와 수의 만남으로 수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화가 해수를 만나면 이 오화는 뭐예요? 습화입니다. 습화. 해수는 습수죠. 그러면 이 습화와 뭐예요? 습수가 이제 만난 겁니다. 이 해수는 뭐예요? 다양한 모음이죠. 다양한 모음. 여러 가지가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는 끝으로 가서 정리돼가는 단계가 해수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경험, 임목서부터 이렇게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갖고 수많은 경험, 이런 것들이 섞여 있고, 섞여도 있지만 해수는 해수대로 정리를 잘하고 있고 다양한 것들을 잘 보관하고 있는 뜻입니다. 근데 오화를 만나게 되면은 열이 가세돼서 습이 발생합니다. 명에 습이 있는 상태와 습이 발생하는 상태를 구분해야 합니다. 오화가 있는데 해수가 오면은 뭐예요? 습이 발생합니다. 그럼 명에서 습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그게 잘 안 되고 습이 발생한다면 다양한 것이 모여 있는데 이것이 섞이고 흩어집니다. 이런 작용은 해수가 하는 게 수의 작용으로, 수의 본질은 보관이고 정리인데 이게 잘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부패하죠. 오화에 의해서 해수라는 것이 흩어지는 겁니다. 오화는 폭발성을 갖고 있는데 그게 오화의 장점일 수도 있고, 오화는 뻥하고 한 번에 어느 시점에 터져서 씁니다. 사화는 뭐예요? 점점 온도를 올려서 진행되는 것으로 사화의 에너지를 쓰는 거고, 오화는 어느 지점에서 에너지를 탁 터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해수를 만난 오화는 불발이고 터지는 게 잘 안 되어서 녹슨 폭탄 같은 겁니다. 폭발성인데 폭발이 잘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화와 해수가 만난다는 것은, 해수는 뭐예요? 온도가 차가워져야 보관력이 커지요. 다양한 것들을 모으는 것들에 대한 칸막이가 단단해지는 거죠. 오화가 개입하게 되면 칸막이들이 뒤섞여서 무너집니다. 뒤섞이면 꺼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원하는 걸 꺼내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만약에 올해 을의일이면 을목이 인성의 자료를 꺼내서 오화식신이라고 하는 것으로 쓰기 위해서 을목이 자기 반연을 식신으로 해야 됩니다. 식신으로 쓰기 위해서 해수로 배운 것을 끌어냅니다. 목생화하기 위해서 수생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을목은 해수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꺼내야 되는데 그게 수생목인데, 이 꺼내는 게 내가 생각한 것이 습이 발생해서 뒤섞여서 잘 나오지 않는 거다 이거죠. 이 사람이 식신 오하니까 요리를 한다거나 강의를 하거나 뭘 만들어내는 신적 활동을 할 때 해수는 지식 매뉴얼들인데 잘 안 나오면 진행이 잘 안 됩니다. 요리를 하는데 레시피대로 넣는다고 넣는데 이상한 게 들어가는 거죠. 빼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자기는 레시피대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시 와서 확인해 보면 오류인 거죠. 그게 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뒤섞여서 생기는 오류들이 형성되는 거죠. 을목은 해수가 을목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을목이 필요로 하는 만큼 해수에서 끌어냅니다. 이 점을 잘했어요. 을목은 해수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을목이 필요로 하는 만큼 해수에서 끌어냅니다. 이게 간목의 수생목과 간목의 수생목과 을목의 수생목이 다른 점입니다. 을과 임의 수생목은 을목이 쓰고자 하는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화나 토가 있어야 화로 발현하기 위해서 토를 다루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만큼 임수를 설합니다. 그게 맞춰서 공부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타켓이 없으면 화나 토같이 타켓이 없으면 공부가 안 되죠. 그렇게 되면 그냥 제자리를 돌고 있는 겁니다. 언제 공부가 잘 될까요? 화토가 있을 때 을목은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임수와 간목의 관계는 화토와 상관없이 수생목을 먼저 해야 됩니다. 수생목이 먼저 일어나고 화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간목은 내가 수생목을 어느 만큼 잘 했느냐가 목생화나 목국토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간목은 결과로 가는 게 더딥니다. 을목은 결과에 맞추어서 그거에 필요한 만큼만 공부하는 겁니다. 필요한 만큼만 쓰는 거죠. 화토가 안 돼 있으면 잘 안 됩니다. 이건 지지도 똑같아요. 지지에 해수와 자수가 있을 때 수생목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만약에 을의 일이 사화가 있으면 사화는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해수는 다양한 걸 모아놓은 거고 지금 이 둘이 이렇게 부딪혔습니다. 충으로. 그러면 둘 다가 동쪽으로 움직이게 되죠. 그런데 오화처럼 습을 발생시키는 것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동쪽으로 작용하는 에너지를 을목은 상관을 쓰기 위해서 해수에 필요한 것을 아주 정확하게 꺼냅니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기민하고 빠르게 충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때문에 굉장히 감각적이죠. 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충 때문에 역동적으로 씁니다. 이런 것들이 지나칠 때 가볍다, 지나치게 앞서간다, 건넘는다로 표현할 수 있어도 크게 문제 삼을 건 없습니다. 자체가 갖고 있는 장점이니까 다시 돌아와서 오해는 폭발적 에너지를 쓰는 것이 잘 안 돼서 습이 발생되면은 판단 착오가 일어나는 걸 말합니다. 시야가 흐리게 됩니다. 자기의 생각으로는 옳다고 하는 거지만 엉뚱한 짓 해서 망하는 겁니다.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알아서 조언을 하지만 본인은 모릅니다. 말 안 듣습니다. 안개가 거쳐야 되는데 수증기가 거쳐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더 성급하게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누가 길이 여기입니다 하고 끌고 갑니다. 주위에서 선동합니다. 자기 판단이 잘못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만 부추깁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는 정직한 안내자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죠. 우리 대다수가 그렇게 판단 착오를 일으키며 삽니다. 본인은 심리밖이 보일 정도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산다고 하나 어림없습니다. 매일 판단 착오입니다. 어쨌든 해오의 구성을 보고 이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냐 하면 오 중에는 지장간에 정화가 있죠. 해 중에는 지장간에 임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중의 정화 해수의 임수 전기끼리 암합을 합니다. 암합을 하죠. 이 암합의 조건은 암합이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암합이 되는 게 아니고 암합의 조건의 첫째는 뭐냐면은 전기끼리만 합합니다. 전기끼리만. 잘 알아두세요. 오해는 뭐예요? 병기정이 있죠. 해수에는 뭐예요? 지장간에. 해수에는 지장간에 무각임이 있죠. 이거는 뭐예요? 여기 중기, 정기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기끼리만 합한다 이겁니다. 중기나 여기까지 연결하면 합 안 하는 게 없어요. 세상에 그러면 다 마을입니다. 둘째는 뭐예요? 붙어 있는 것만 옆으로 이렇게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만 합하지 떨어져서는 합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떨어져서는. 떨어져 있는 거는 암합을 논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운에서 올 때는 붙습니다. 운에서 올 때는 그게 연에 있든 일에 있든 다 거쳐서 부딪히게 되니까 암합이 일어나죠. 근데 명 자체에서 논할 때는 이렇게 첩신돼서 붙어 있어야만 되지 떨어져 있으면 말하지 말라 이거죠. 셋째로는 간지로 있을 때입니다. 이렇게 간지로 있을 때. 간지로 있을 때 합합니다. 자기 자리로 이렇게 동주해서 신사임원은 암합인데 근데 계사도 어떤 사람들은 암합이라고 합니다. 사중무토와 계수와 암합한다 이러는데 이건 설명해. 전기끼리 아까 합한다 그랬잖아요. 사중의 전기는 병화지 무토가 아닙니다. 근데 이것도 암합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기본적인 용어가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여기서 무게합을 말할 필요가 하나도 없죠. 또 예를 들어서 뭐 임진인데 5월이다. 그리고 오중 정화와 임수가 암합했다 이렇게 건너뛰어서 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기본 규칙이니까 이것만 알면 됩니다. 모든 것이 합하면 머리에 쥐나죠. 명합도 있습니다. 명합은 뭐예요? 합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말하고 지장간끼리 합한 것을 암합이라고 합니다. 지장간의 정기의 청간의 합을 말하죠. 명합은 청간끼리 합한 것입니다. 뭐 각기합이다 뭐 이런 걸 이게 청간끼리 합이죠. 명합은 육합도 명합입니다. 육합도. 그러니까 명합은 뭐 이렇게 쓰는 거죠. 명합. 이거는 청간합. 그 다음에 육합을 얘기하는 게 명합이고, 그 다음에 암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밖으로 드러난 거니까 명합은. 이것은 지장간의 합이 아니죠. 그래서 암합을 구분할 때는 장간끼리의 합이니까 지장간끼리의 정기의 합을 구분하면 되고, 포괄적으로 말하면 삼합이나 육합은 뭐예요? 드러난 합이죠. 그런데 자지는 뭐예요? 자지는 삼합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삼합의 반합이죠. 근데 자중에 계수와 진중에 무토, 그건 정기죠. 그러니까 자지는 삼합도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암합도 되는 겁니다. 근데 자와 수는 뭐예요? 자와 수는 이거는 암합만 되는 거죠. 계수와 무토가 암합만 되는 거죠. 하여튼 붙어 있을 때만 논합니다. 뭐 연지에 있고 뭐 시지에 있는 거 뭐 이렇게 합한다. 혹은 월지에 있고 시지에 있는 거 합한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잘 알아두세요.
그리고 암합의 작용은 이면합이죠. 이면합. 보이는 게 아니고 이면의 합입니다. 보이는 명합은 겉으로 공식화됩니다. 남들이 인식하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암합은 뭐예요? 안 보여지는 이면의 합이죠. 이면으로 합을 하는 겁니다. 남들한테 보여지지 않도록 합을 하죠. 어느 합이 합의 재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뭐냐, 우리가 사랑만이 아니고 이면 계약으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뒤에서 이루어지는 조건들. 오해는 뭐예요? 수국화. 오해는 뭐예요? 수국화죠. 수국화. 네? 수국화죠. 수국한데 서로 습에 의해서 흐트러놨죠. 그런데 또 암합을 합니다. 암합을 또 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은 오해는 오해를 일으킵니다. 그 점을 알아두시고, 암합들은 묘한 기류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겉으로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 일어나는 것들 모두 생극제어에 있지 굳이 암합을 안 봐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오화가 해수를 만나면 오화는 습하고 해수는 습습니다. 화가 어떻게 습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오행 공부를 잘못한 거죠. 수가 당연히 습하지 이것도 오행 공부 잘못한 겁니다. 자수는 뭐예요? 습습니까? 자수는 조수입니다. 조수예요. 조한 수다 이거죠. 조수다. 조자가 보셨다면 자수를 설명하는데 조하면은 고유성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안 바뀌려 합니다. 자기 형태를 유지하려 하죠. 자수가 섞인다고 하는 것은 자수는 씨앗으로 씨앗의 본질을 상수라는 겁니다. 자기 고유성을 끝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목이라는 에너지를 받아들여서 자수 안에 생명하는 화의 에너지를 격발시켜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고유성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해수는 다양한 에너지들이 모여지는 거죠. 그래서 뭔가 끌어서 모으는 에너지는 해수가 자수보다 더 강합니다. 자수는 이미 에너지가 응집된 상태예요. 수의 응집력이 가장 강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응집력이 커지지 않는 거죠. 응집력이 커지고 가시가 되는 것은 뭐예요? 해수입니다. 해수는 밖의 것을 끌어들여서 다양한 것들이 모여들고 있는 겁니다. 이걸 기회작용으로 보면 많은 것들이 모여서 하나로 정리돼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해수는 많은 것들이 모여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정보 데이터들이 축적되는 거죠. 자수 단계에 오면 그 데이터들이 모여져서 전환을 합니다. 달라지는 거죠. 생명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데이터가 생명을 갖는 것이 인포메이션이 되는 겁니다. 해가 자수로 바뀌는 겁니다. 죽음과 삶의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자수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났다는 것은 다음 세대로 생명이 준비된 겁니다. 다양한 것들이 모여서 자기 틀을 갖추는 거죠. 해수는 많은 정보, 데이터, 자료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습하지 않으면 모을 수가 없어요. 끌어들일 수가 없습니다. 습한 것을 잘 유지해서 적당하게 습을 유지해야 합니다. 습한데 뭐예요? 한해야 되죠. 습한 것은 많은 것들이 분리된 곳에 섞여서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유지하려면 한해야 된다 이거죠. 차가워져야 된다 이거죠. 해수를 과일 창고로 말하면 칸막이에 온갖 과일이 따로따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저장된 과일을 유지하려고 하는 작용이 한한 에너지다 이거죠. 근데 이게 난해진다면 유지되지 않고 섞이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정보들이 수집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것을 꺼내서 쓸 때 내가 원하는 것을 꺼내서 쓰기 어렵다. 그래서 해수를 쓰려면 일정한 한한 기운이 작동하고 있어야 에너지를 잘 쓸 수 있는 겁니다.
지나치게 하나면 분리는 잘 돼 있는데 꺼내 쓰는 게 또 어렵죠. 그런데 그 해수가 오화를 본 겁니다. 해수 입장에서는 점점 흐트러지죠. 해수가 본인이 갖고 있던 많은 정보들이 섞여서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혼란스러운 것이 섞여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본다면 모든 생산은 혼돈에서 생기죠. 새로운 창조는 혼돈을 거쳐야 만들어지니까 그런 것이 생각지도 않은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가치나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자기 질서를 흐트러놓는 거죠. 해수가 오화를 극하면 오화는 열성의 화입니다. 승열 상태의 화입니다. 오화가 분열된 상태죠. 해수가 개입해서 분열된 상태를 흐트러 놓는 겁니다. 오화도 새로운 관계가 복잡하게 연결된 나라고 하는 것에 온갖 관계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질서들이 있죠. 그게 무질서화되면 폭발하고 다 망합니다.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도 그 안에서 질서를 찾아갑니다. 그게 화의 덩어리입니다. 근데 여기에 해수가 와서 화를 건들게 되면 자기 자체의 질서가 흐트러지게 되죠. 관계가 왜곡되고 그럽니다. 그것이 습이 발생하는 겁니다. 오화라는 열이 해수라는 기운이 들어와서 습이 발생하게 됩니다. 습이 발생하면 섞입니다. 내가 보는 것에 착시 현상이 생겨서 실상이 왜곡된다든지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착오가 생기죠.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아니다 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게 조절이 안 되면 오중정화 해종임수가 정리모험으로 암압을 하죠. 이렇게 오중정화 해종임수가 정임압으로 암압을 합니다. 정임압의 핵심이 음란지압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음란지압으로 갈 수가 있죠. 모든 정임압이 음란지압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조절이 잘 돼 있다면 이거만큼 합력에 대한 빌작도가 높은 합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가 갖고 있던 질서가 무너질 때, 해수는 오화에 의해서 자기의 다양함이 무너질 때, 오화는 해수에 의해서 자기의 관계망이 흐트러질 때 왜곡되는 겁니다. 그게 습의 발생입니다. 그러면 정임합이 될 때 내면의 작용을 합니다. 관계에 대한 왜곡, 질서 파괴가 생깁니다. 질서는 형식이죠. 오화나 해수가 갖고 있는 형식이나 틀이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경계가 무너집니다. 해서는 안 될 것,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것들이 무너집니다. 오화가 갖고 있는 많은 복잡한 관계들이 어느 한 구석이 무너져도 전체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해수라는 것은 암묵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들이 섞이게 되면 그 자체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어려움을 말하게 되죠. 그래서 오해가 만나면 그걸 조절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토가 있으면 조토와 습토를 구분해야 되죠. 오해는 습의 관계인데, 오해는 습의 관계죠. 습토가 개입하면 더 복잡해지죠. 뭔가 조절을 하는 것 같은데 같이 섞이는 겁니다. 그래서 조토가 있어야 해결되는 거죠. 미토나 술토가 있으면 해수를 조절하고 오화라고 하는 분열된 상태를 지킵니다. 유지시키는 거죠. 그게 굉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러면 해수라는 자극을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나한테 무언가 들어와서 자극을 일으키는데 그걸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걸 지배하는 겁니다. 오화 입장에서는 해수가 관이죠. 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목이 개입하면 목생활을 하죠. 목생활을 한다는 것은 술을 끌어내서 오화로 연결하려고 할 텐데, 이게 습목이라면 습목은 묘인데 해수에서 더 습화되고 습화를 만나서 목생활가 어렵죠. 그러면 오화의 목생활을 일으키는데 오화를 조정합니다.
목생화 한다는 것은 오화를 분열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승목이 개입해서 하게 되니까 자꾸 틀어집니다. 관계가 왜곡되죠. 그 안에 정임합이 발동합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가 무너지죠. 그런 것들을 음란하다고 말합니다. 음란하다는 것의 핵심은 음란하다는 것의 핵심은 나는 뭐예요? 외인이고 외적인 원인이고 음은 뭐예요? 내인이죠. 내인. 외인은 뭐예요? 밖에서 누가 들어와서 흐트러 놓는 겁니다. 그것을 난리 났다고 하는 거죠. 밖에서 누가 와서 난리를 치고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음은 내인이죠. 내 안에서 내 생각, 나의 규칙, 나의 약속, 나의 의식이 무너지는 거죠. 참을 수 없는 것, 인식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 내인과 외인이 무너지는 겁니다. 안과 밖이 무너지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음란하다고 하는 겁니다. 음란하면은 성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음란하다는 것은 성적이기 이전에 자기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한 형태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조건이 있으면 미토 같은 게 있으면 해묘미를 해서 일정 부분 좋아하는 에너지를 끌고 와서 수를 결속합니다. 화를 유지시키면서 그러면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없이 묘목만 있다면 오히려 목생화가 어려워지죠. 목생화의 왜곡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분명히 뭔가 일이 진행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 내가 생각한 결과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인이 있으면 인목의 수를 끌어내는 거에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서두른다, 빠르다, 육감적 코드로 연결되니까 감정 개입이 된다 할 수 있는데 오화로 연결되면서 오화의 삼합적 에너지로 연결됩니다. 오화를 지원하는 거죠. 습을 제거하면서 수화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묘가 개입해서 나쁘다고 한정 짓지는 마십시오. 그런 것이 부정적으로 할 때는 그렇게 가는 거고 긍정적으로 가면 섞어서 개입해서 일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런 관계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거니까 묘보다는 인목에 개입해야 뭔가 해결이 된다. 그래서 공부를 세세하게 하려면 이런 관계들을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외워서 하게 되면 확장이 안 되죠. 관계를 이해하고 연결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뭐예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해오 둘만의 관계라면 오화 입장에서는 조토가 필요하고 해수 입장에서는 뭐야? 조목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금이 여기서 개입한다면 금생수 화극금이 일어나죠. 금생수 화극금이 일어납니다. 이건 이들의 관계를 해소하지 못합니다. 대신 뭔가 목적 부여는 돼 있죠. 금생수에서 술을 계속 키우고 우화는 화극금 하려고 하죠. 화극금은 잘 안 됩니다. 왜? 수국화 때문에. 그래도 목적 부여가 돼 있으니까 오화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도들은 돼 있습니다.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실제로 결과까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죠. 금이 있을 때 운에서 조토가 붙는다든지 목이 붙는다든지 하면은 금을 해결하는 장면으로 에너지가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실전풀이를 한번 보시죠. 경자, 이모, 정해, 신축, 공명, 7, 17, 27, 30. 이모, 신사, 경진, 김해, 정축, 병자. 이렇게 우려를 합니다.
이 사주는 뭐예요? 지지에 오해가 있고 천간으로는 정임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해로 습이 이제 이렇게 발생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주는 수가 상당히 왕합니다. 금수 기운이 상당히 강하죠. 그래서 이 원래 5월의 정화는 열화인데 이 열화가 뭐예요? 수에 의해서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습 발생이 안 돼요. 모든 열은 압축되면 뭐예요? 빛이 발생하죠. 오해가 있다고 무조건 습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주 전체 구조를 봐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하겠죠. 정화가 열로 태어났으나 수가 왕에서 이게 뭐예요? 빛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술학원장으로 교육계통에 일을 했죠. 만약에 이 사주가 화가 왕하면 음란지압이 되는데 압축된 정화라 오히려 현명하고 지조와 절개가 강하고 매사의 진태가 분명하고 깔끔한 여성입니다. 을년에 봤던 사주인데 을년에 46세 을년 현재 남편과 잘 살고 있습니다. 정임합으로 관과 다정지합을 이루고 지지도 오해합으로 암합을 잘 이루고 있습니다. 암합이 긍정적 역할을 하면 이면적으로 남모르게 마음과 몸으로 도움의 관계가 이루어지요. 애정 밀도가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의범절이 분명하고 밤으로는 부부간의 속궁합이 잘 맞는 사주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개묘, 개해, 미묘, 병, 일, 12, 개해, 갑자. 이렇게 우리가 해월 달에 태어난 걸록격이죠. 해월 임수가 걸록을 이루어서 이 채를 잘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묘로 상관국으로 좋은 수단을 갖추고 있죠. 방법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신왕하고 이러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며 고집이 강하고 특히 이렇게 모든 이 기의 흐름이 화로 귀결이 돼 있잖아요. 화로 흐름이. 그래서 재적 욕망이 아주 강하죠. 특히 이모일주는 특히 재물에 대한 집착이 강합니다. 그래서 신앙하고 상관권을 이뤄서 누구한테도 지기 싫어하고 자기 주도하에 일을 벌리고 가는 여성입니다. 지지 5해로 습이 발생되어 물질적이고 생산성은 굉장히 좋은데 부부간에는 서로 꼬이고 서로 뜻이 잘 안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습이 발생하게 되면은 자기만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며 자가당착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의사로 경묘운 무인년 36세 무인년에 습이 발생하고 재물적인 문제로 남편과 싸워서 별거하고 경진년 38세까지 별거 중입니다. 본인이 하는 병원은 잘 됩니다. 이혼하고 싶어 하죠. 오해로 이렇게 지지의 문제로 오해로 생기게 되면
이렇게 송폐보다는 기륭의 작용이 더 큽니다. 기륭의 작용은 감정적 갈등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혹은 내가 살고 있는 혹은 일하고 있는 환경이 불편하거나 같이 있는 사람과 불편한 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신이 왕하고 상관생조로 죄를 잘 다루고 운도 잘 흘러가서 돈도 잘 벌고 또 자기 주관이 강하기 때문에 남자에게 휘둘리는 게 아니고 남자를 도리어 조절하는 사주죠. 정치력과 교섭력, 경영력이 탁월합니다. 그리고 해묘로 겁재를 간접적으로 잘 다루죠. 겁재를 잘 다룬다는 것은 사람을 잘 쓴다는 겁니다. 인수가 병화를 보게 되면 직관력이 좋고 통찰력이 있습니다. 또 확장력이 좋아서 사업을 확장하려 하죠. 종합병원을 할 수 있는 사주입니다. 이런 사주는 금정적 흐름을 살피는데 천부의 감각이 뛰어나서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하면 크게 성공할 수가 있죠. 간목이 투출하면 더 좋은데 간목에 이렇게 투출하면 더 좋은데 불투한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